자, 이번에는 그 윤석열 부부의 위자료 1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위자료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 이금규 변호사가 시민 104명과 함께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7월 25일 날 그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네.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인들에게 각각 10만 원씩 지급해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항소하고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려졌는데 최근에 뭐가 나왔냐면 8월 18일 날 이번에는 김경호 법률사무소에서 시민 12,000명과 함께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내라라고 했고요. 추가로 오늘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시민 1,030명과 함께 1인당 위자료를 5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청구액이 17억 4,700만 원이라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위자료 소송이 계속 잇따를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국민들이 윤석열한테 당한 피해나 그 감정을 생각하면 10만 원도 결국 많다고 할 수 없는 돈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냥 무슨 화풀이나 그 괜히 뭐 윤석열을 압박하기 위한 장난질이 아니라 이미 공무원이 위법한 업무 집행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쳤으면 위자료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명확한 판례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1심 판결도 나온 거라서요. 그 국민들이 뭐 그거 청구해가지고 뭐 10만 원 받아가지고 소고기 먹고 된장찌개 사진 올리려고 그 청구했겠습니까? 예. 그만큼 윤석열을 응징해야 되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소위 재산을 멀쩡하게 갖고 호의호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해라. 이런 취지로 낸 소송이라고 봐서 그건 계속 끊이지 않을 것 같고 법원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김경호 변호사는 거기에 더해서 그 서초동 자택 가압류 신청까지 했더라고요. 네, 가압류까지. 가압류 신청을 했던데. 예. 네. 그건 이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가압류 신청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고 집에 대한 가압류를 면하려면은 다른 담보나 재산이 확실히 있다라는 걸 또 입증하면 되니까. 예. 김건희 돈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 집까지 어떻게 날리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만약에 이게 가압류 혹은 가압류가 안 되더라도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윤석열 이제 피고가 윤석열이냐 김건희냐로 어디까지 확장될지 모르겠는데 김건희까지가 된다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강제 경매를 다 할 수 있죠. 예. 자, 이번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검찰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에 핫 이슈가 그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 이해하기 힘든데 그 2024년 12월에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서 뭉칫돈 그러니까 현금 1억 6천만 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당연히 이제 그 관봉권 띠지가 나왔을 텐데 이게 4개월 뒤인 25년 4월에 띠지 멸실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4개월 동안 보고를 안고 뭉갰다가 지금 이번에 드러났다는 건데 저는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어떻게 8개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 말입니다. 예. 어떤 회사에서도 아마 예. 굳이 뭐랄까 이 저기 그 수사기관이 아닌 데서라도 그런 예. 중요한 그 문건이나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소위 말단 신입 직원한테 맡겨가지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게 이건 중징계감이에요. 일반 회사에서도. 일반 회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단순한 일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돈다발을 현장에서 발견한 거고 돈다발이 보통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돈다발도 아니고 관봉이라고 하는 건 되게 특이한 거라서 그거는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현금이 원래 그렇게 해서 되게 되면 관봉은 비닐로 꽁꽁 싸져 있기 때문에 현금을 특수 압수물로 분류하는 이유는 그게 훼손될까 봐 그러는 거죠. 누가 빼갈까 봐. 그러니까 예. 이제 금고에다가 넣어놓고 잘 보관해야 되고 막 그 앞에다가 저기 그 봉인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또 그 관련 지침에 규정돼 있고 막 그렇기도 한데 이거는 저것들을 해명을 하는 게 더 황당해요. 세보려고 얼마인지 세보려고 그랬더라고 하는 거 진짜로 오히려 풀어 헤쳐진 거를 그렇게 모아놔야 되는 게 수사기관이 할 일인데 예. 모아져 있는 거를 풀어 헤쳐가지고 증거물을 없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조직범죄라고 저는 보입니다. 아니 그 돈은 셀 필요가 없잖아요. 확실한 그렇죠. 돈인데. 네, 세계에서 제일 확실하게 세서 확인한 돈인데 무엇보다 셀 수 없는 돈인데 네. 그러면 그 샌다는 핑계로 지금 띠지가 분실됐으면 만약 띠지만 있었다면은
쉽게 그 범인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어렵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DG가 설령 분실됐다고 하더라도 원래 기본이 압수수색 현장에서도 돈이 발견되면 사진을 찍고 예. 갖고 와서도 그 풀어 헤치기 전 푼 뒤에 상황 이런 거 다 사진을 찍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진만 남으면 우리가 처음에 보도에 보면은 그 관봉 그 표가 붙어 있는 사진이 보도에 함께 됐었거든요. 그 예. 직원 이름 같은 것만 불러 처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진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마저 없앴으면은 확실하게 이건 범죄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그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그 띠지 분실은 건진 게이트 은폐다라고 하면서 지금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신흥석 전 남부지검장하고 당시 수사검사 그리고 수사관 전부를 증거 인멸 그리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뭐 이건 당연한 고발해야 거죠. 되고 예. 지금 대검이 나서서 감찰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법무부 감찰관을 지금 못 뽑았어요. 아, 예. 그래서 없어가지고 원래 법무부에서 감찰을 해야 되는데 대검은 대검 감찰부장을 박성재가 나가기 전에 기어이 임명해놓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걸 왜 임명했을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할지도 봐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된 감찰이라면 감찰부는 수사권도 있기 때문에 그 수사로 전환해도 되거든요. 전환한 다음에 공수처로 이첩하고 이래도 되는 건데 하여튼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시죠. 그 어려운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필 그 검사장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친윤 검사인 네. 신흥석 예, 남부지검장이었잖아요. 네, 예. 그 당시에도 말하는 게 왜 그 신흥석 남부지검장이 이걸 압수수색했는지 그렇죠. 좀, 알아둔 짓을 왜 하는지 예, 그때 모르겠다라. 그 이야기 그러고서 했어요. 이제 새 정부 예. 출범하면은 뭔가 이거를 지렛대로 해가지고 지 자리를 노리는 것 같다. 일종의 뭐 그리고 이제 딜을 할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인사 때 좋은 자리로 못 가니까 그 뒤로 지금 사표를 낸 거잖아요. 본인은 내부에다가 내가 중앙지검장 간다라고 이제 본인 발로 소문을 내고 다닌 모양인데 예. 그게 안 되니까 나갔었고요. 그게 많은 좀 경보음이 있었었죠. 어쨌든 저는 이건 아무리 이해하려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건 진짜 중범죄예요, 중범죄. 그러니까 국힘 사람들도 그걸 어떻게 쉴드를 못 치던데요. 그 지네들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러던데 참 별짓을 다 해요, 그죠? 이건 범죄 집단이라니까 이건 수사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더더욱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만약 그 확실한 검찰총장이 있다, 그러면 다 그냥 징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징계뿐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걸 숨기고 있었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몇 예. 개월 동안을 대검도 지네들도 몰랐다 막 이러는 모양이더라고 지금. 와. 그래서 그 조국혁신당에서는 만약 경찰이 이런 짓을 벌였다라고 하면은 검찰이 난리가 났을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예. 그렇죠. 근데 자기 식구는 감싸고 경찰이 그랬으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결과를 좀 봐야겠습니다.